이게 에너지를 무기화시키는 경제 시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전혀 안 되는 내용이 이제 중동 국가를 방문을 했지만은 크게 뭐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평가는 없었고 사우디 저 기사 받은 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그래 좋은 얘기를 나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지식을 쌓는 방송 해적의 김성준입니다. 김성주입니다. 자, 구독자분들의 필수 요소죠. 구독과 좋아요는 반드시 잊지 않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차장님 이제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참 3분기 시작하니까 반기가 끝나고 새로운 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정신없이 맞아요.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넷 옐런이 한국에 와서 뭐 통화 사업부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제 신냉전 시대에 맞춰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맞춘 대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요구 사항도 하고 생각보다 저는 이번에 통화 사업부에 대한 이야기가 제대로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현재 달러가 원달러 시장이 달러 완전 강세. 네. 완전 강세죠, 강세. 진짜. 제가 예전에 유학 갈 때쯤 수준 뭐 1,300원 이제 넘어가고 1,400원대까지도 넘어간다는 얘기가 그렇죠. 이제 올해 안에 넘어간다.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미 이번 달에 1,320원이 후딱 넘었었으니까요. 여기에 뭐 우리 지금 코스피 주식도 2,300이 뭐 무너질 똥 말똥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참 복잡합니다. 국내도 그렇지만은 국제 정세는 뭐 국내도 그렇지만 국제 정세도 뭐 만만치 않게 좀 정신없이 올라가는데 여전히 뭐 미국의 물가지수, 유로존, 뭐 거기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제 계속 싸우고 네, 있고 끝이 없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물가지수가 이제 미국이 9.1%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6월달 물가지수 9.1. 자, 우리 차장님 어떻게 생각해서 과연 1% 전부 인크리스가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자이언트로 0.75로 끝날까요?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 차장님의 의견은. 그냥 딱 요번 7월은 0.75인데 0.75% 인상인데 지금 보면 6월달 물가가 9.1. 네. 왜냐면 이 모든 물가의 시작은 원유 때문에. 네. 6월달 원유 평균 제가 올 때 잠깐 방송 전에 보니까 한 112, 3불 정도 됐더라고요. 6월달 평균이. 네. 6월달도 6월달 평균, 6월달이 평균이. 그다음에 5월달이 한 107, 8불 정도. 107, 8불. 네. 여전히 100불 이상. 네. 평균이 이제 그렇게 평균 그 정도 되는데 7월달은 100불 이하로 빠진 날들이 한 4월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6월보다 원유 가격은 빠질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물가지수도 빠지는 게 정석인데 만약에 원유발이 아니라 딴 발에서 터져서 뭔가가 물가지수가 앞에 구자가 다시 보인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75bp를 인상했지만 다음에는 1bp까지도. 다음이 9월인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9월. 100bp. 그러면은 사상 유례 없는 결과값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번은 제 생각에는 75bp 0.75%에서 끝나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그 연준의 각 의장들이 그 이번에는 0.75로 할 거다. 일단은 막 9.1 나고 나서 뭐 전부 인크리스 아니냐, 1.0이 아니냐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됐고 CME에서 이제 시장 예측하는 수치도 순간적으로 뭐 90%까지도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좀 안정이 되고 다시 0.75로 한다고 다들 연준의 FOMC 이제 발언권을 갖고 있는 각 의장들이 이야기를 했으니 어느 정도 안정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1%를 올린다는 얘기가 4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며칠 안 남았는데. 방송 시간은 지금 7월 20일이니까 일주일 남았네요, 딱. 네, 일주일 남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참 이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계속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리세션
우리 사장님이 이미 왔다고 보시나요? 경기 침체가 오히려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할지 연준이 정말로 진짜. 근데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요. 사상 최고치잖아요. 네. 물가를 잡고 경기 침체는 조금 가져가냐, 아니면 그냥 고물가 시대에 경기는 침체가 아닌 그냥 스테이블한 그냥 평범하게 가냐, 이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 연준은 물가를 잡는 걸 택한 것 같아요. 저는 고물가의 경기까지 안 좋아진다면 그건 최악이잖아요. 최악이니까.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물가 먼저 잡자. 물가 잡으려면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물가 잡으면 경기 침체 잡는 거는 뭐 그 다음에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연준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계속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는 0.25% 차이? 네, 미국이 더 높잖아요. 한국도 그러면은 또 이제 많이 올리겠죠. 못해도 50bp 이상씩 50bp는 계속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충분히 이거? 가능성이 있고 어찌됐든 외국인 이탈 자금을 막고 주식의 매도 포지션을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을 막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미국보다는 더 높게 네. 형성을 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 인상으로 물가의 폭등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잡으려고 하는 각국의 이제 노력이 정말 안쓰럽도록 진짜 안쓰럽습니다. 이제 안쓰럽도록 각국이 이제 진짜. 네, 뭐 바이든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이제 이전 정부에서 바톤을 터치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물가가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는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 사우디까지 갔다 오죠. 사우디까지 갔다 왔죠. 네. 친미 성향을 가진 이제 기자였죠. 가스무치를 이제 암살했다는 의혹이 정황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됐죠. 사우디의 이제 왕세자가 그렇죠. 명령하에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우디의 안전 보장을 많이 이제 뺐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란이 여전히 핵 위험에 대한 이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이 갔다 오고 나서 푸틴이 전격적으로 이란을 또 이란을 또 방문했더라고요. 갔어요. 이거는 상당히 의외였어요. 지금 푸틴이 해외로 이제 나간다. 이제 현재 전쟁이 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그런 것도 의외였지만은 확실히 이란이 반미 그리고 러시아도 반미 서로 간의 공동 전선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두 국가 다 에너지에 대한 무기화를 갖고 있고 일단 이게 일단은 우선적이네요. 지금은 뭐든지 이제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은 에너지발로 거의 시작됐다 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사우디 원유 최대 생산지, 이란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유럽에 천연가스를 다 쥐락펴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는 이제 그 네 나라 미국도 셰일가스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워낙 생산량이 많은 네. 나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원자재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의 이제 이게 에너지를 무기화시키는 별로 경제 시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건 도움이 아니죠. 전혀 안 되는 내용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네요. 중동 국가를 방문을 했지만은 크게 뭐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성과는 없었고 사우디 저 기사 받은 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그래 좋은 얘기를 나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GCC에서 이제 연설을 하기를 최대한 중동 국가들이 산유량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증산을 통해서 공급망을 좀 더 늘려보자. 그리고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는 이제 그 미국 내 점유사들을 또 가격에 대한 압박을 많이 또 넣고 했더라고요. 있고요. 플러스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쉐일 업체에 대해서도 증산을 이제 해야 된다.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정부 자체에서 각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 국내에 있는 점유사들한테도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미 인기가 많이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이 되게 지금 거의 뭐 그 동아줄 하나만 붙잡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러니까 이제 원유가 너무 치솟고 보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원유, 원자재도 치솟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상품들, 경유부터 시작해서 휘발유 모든 게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더 기름 넣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물가에 대한 문제, 경기 침체에 대해 빠지지 않을 거에 대한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제 생각에 또 가장 첫 번째는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잖아요. 네. 11월 달에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인기는 거의 최하위인데 네. 중간선거에서까지 져봐. 그럼 미국 내에서 바이든 정부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을 칠 텐데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물가부터 잡아줘야 돼. 네, 맞아요. 금리 인상 시켜줘야지. 네. 해야지. 그래서 네, 물가 해야죠. 잡고 네. 사우디아도 방문해서 생산 좀 해주세요. 굽신해서 원유 공급을 좀 늘려야 원유 가격도 빠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중간 선거. 거기서 어떻게든지 이기진 못하더라도 완패는 안 하려고 하는 정말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노력이 지금 정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힘들고 미국은 거기에 플러스 정치적인 정치적 내부 정치, 이슈까지. 외부 정치는 내부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 자 글로벌 정세가 정말 어려운 상황은 그렇죠.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발표됐던 하나의 조금 이제 빛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소매 판매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이 고물가 시대에 네. 사람들이 또 지갑을 또 열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전히 이제 코로나에 갇혀있던 이 이제 소비 심리 그렇죠. 자체가 막혀있던 고립된 소비 심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폭발적으로 좀 터져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지, 이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이 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지, 우리 차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일단 생각외로 말씀드린 거 2분기 실적이 지난주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네. 처음에는 시장은 좀 부진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대형 금융주들이 예상을 초래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게 제일 큰 JP모건은 적자를 봤는데 나머지 시티,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웰스파고 이런 데들이 다 실적보다 좋게 네. 예상보다 좋게 나오다 실적이 보니까 좋게 나왔더라고요. 금융주가 안 괜찮을 것 같았었는데 괜찮네 네. 하면서 이제 정유사들도 발표되고 소매 판매도 소매 업체도 많이 발표될 텐데 정유사는 당연히 뭐 기름값이 기류가 원어만했으니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6월에 소매 판매까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뭐 타겟부터 시작해서 월마트 이런 소매 판매 업체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제 심리가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포인트를 찾는다 하면은 지금 여전히 소비를 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심리는 강하다는 걸 어찌됐든 뭐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도 최후의 보류가 예전에 했던 사회적 거리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외국 같은 경우도 뉴스를 보니까 뭐 봉쇄, 중국 빼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는 지금 아무리 확산이 되더라도 생각은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발병됐을 때 코로나보다는 뭐 사망자도 이제 덜 덜 하고 리스크가 그러니까 뭐 생명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감소되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제 보건 담당 당국 그쪽에서도 이제 이렇게까지 더 이상 솔직히 이제 막 거리두기나 하여튼 뭐 공세로는 될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백신도 뭐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한국발 백신도 나왔고 뭐 치료제도 더 나올 거고 예상하니까 이제 그런 봉쇄나 이제 사저뚜기가 안 할 것 같은 이제 예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이제 코로나 그냥 뭐 한번 이게 감기 생활화되는 거죠 이제. 물론 감기보다는 조금 더 두려운 이제 질병이긴 하지만 전염병이긴 하지만은 사람들 자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변해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떤 병이란 것도 이제 많이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확산이 다시 재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그러니까 전국 진짜 막 우리나라 예전에 막 30만 명 나올 때 막 죽는 사람이 많아지면 또 얘기가 틀려지면 죽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은 예전에는 뭐 메르스나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는 면역성이 생기는 거.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 두려움 자체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더 급발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다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내 지갑에서 이제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쓸 수 있는 이제 소비 심리나 네. 이런 게 예전보다는 줄어드는 거는 좀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경제를 어느 정도 그래도 뒷받침해주는 힘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6월달 소매 판매 지표나 이제 이게 7월달, 8월달까지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3분기가 그쵸? 이제 중반 후반으로 가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수준으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수요 둔화에 대한 물론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비를 해준다면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이점은 지금 각국에서 이제 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용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고용 올랐기 시장은 때문에 예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일 쇼크 때 뭐 금리가 미국이 12% 13%씩 올리고 17% 18%씩 막 올렸단 말이에요. 1차 2차 때. 그때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그때는 전 세계가 다 공장이었어요. 진짜 다 같이 점점 잘 사는 세상이 맞아요. 계속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세상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각 기업들이 이제 일을 하는 이제 고용주가 이제 인플로이어한테 이제 월급 자체도 계속 올려주면서 그걸 버텼단 말이죠. 지금도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4차 산업, 5차 산업으로 바뀌어가면서 월급 자체의 구조도 많이 좀 바뀌고 금액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전보다도 계속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생활이 바뀌고 있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빨리 최대한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용에 대한 이제 고용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고용 지표도 미국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나쁘진 않고. 네. 고용 지표 그리고 이제 월급 봉투 자체도 점점 두꺼워진다 하면은 지금 이 어려움도 금방에서 극복해내지 않을까. 저는 과거 때 한번 자료를 찾아봤다가 이제 그때는 점점 이제 월급 봉투가 두꺼워진 시절. 그래서 금리 그 뭐 물건값이 올라도 그 두꺼웠던 월급 봉투로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있었어요. 오른 만큼 월급도 올랐으니까. 네.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왜냐면 그동안에 막혀 있었잖아. 막혀있던 게 많이 풀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초 동력이 되지 않을까 다시 회복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없는 7월 달이었어요. 자, 7월 말에 마지막에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발표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8월 달에는 미국이 이제 이제 이야기를 또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또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다뤄봐야 될 것이고 중간중간 우크라이나가 곡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번 이제 국제시장에 내비쳤어요. 뭐 항구도 약간 이제 다시 봉쇄되었던 항구도 약간 이제 좀 푼다? 네. 라는 얘기도 있었고 국제 식량 창고기 때문에 네.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뭐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는 이제 뭐 땅이 워낙 크니까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곡물을 다시 수출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원유로 인한 인플레이션 뭐 곡물 가격의 에그플레이션 거기에 플러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온다라고는 막 두려움이 있지만은 이게 진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좋은 메시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혼합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다뤄보는 그렇죠. 시장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에 또 다 뭐가 이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 더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전반기가 다 끝났고 이제 하반기 시작을 하는 정신없는 시장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한 달이 지났으면 트렌드가 다시 나올 거니까 그 트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차장님 이제 정신없는 한 달을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야기 준비해서 즐거운 시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상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